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그 7일 날이죠. 7일 날 원내대표 경선을 해요. 제가 그 사이에 투표를 붙여봤지. 새날 커뮤니티에 보면 투표 기능이 있잖아요. 이거 재밌어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투표가 뭐 몇십 명이 하는 투표가 아니에요. 지난 간밤에 새벽에 올려놨는데 지금 참여하신 분이 12,000명입니다. 12,000명이면 거의 출구조사급이다. 네. 그리고 새날에 시청자층은 대개 민주당 지지층인데다가 당원들도 많다라고 보면 이게 일반적인 여론에 상당히 가까울 거예요. 레알 메타. 레알 메타. 새날은 여론조사를 레알 메타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투표를 붙여봤더니 12,000명 투표 중에 김태년 57%, 축하합니다. 전해철 16%, 정성호 4%,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가 23%. 그러니까 김태년 당선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상 지금 이제 유튜브나 팟캐스트의 여론은 핵심 민주당 지지층, 그 중에서도 오피니언 리더에 가까운 사람들의 여론인데 이게 지금 현재 당선된 당선자들과의 이 여론이 매치될 것이냐는 부분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대개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선거가 끝난 거네? 그 끝났죠. 왜 이렇게 심심하게 자꾸 끝나죠? 자, 근데 이제 김태년부터 한번 볼까요? 김태년은 지난 경선 때도 한번 나왔었죠. 이인영 후보한테 패했었죠. 근데 지금 아까 그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 잘 모르겠다,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유명한 분들은 아니죠.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마찬가지인데 네, 대중적으로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네. 막 또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야. 이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봤을 때.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김태년이 이인영한테 지면서 김태년은 지금 현 이해찬 대표에 상당히 가까운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인영 후보가 상당히 비주류의 어떤 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상은 이게 이제 이인영 후보가 어떤 이미지,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 좋은 걸로 그때는 이겼다고 일단 보고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여론은 김태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메시지를 냈던 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거 사실상 새 후보의 공통적인 메시지이긴 한데 제일 먼저 이렇게 돋보이게 이야기를 했던 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이제 인수위원회 없이 이 임기를 시작할 때 이 정책 그 담당을 했던 그 부의장인가 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경력으로 꼽고 있는데 민주당 당원들은 잘 알고 있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표를 주는 사람이 일반 당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그렇죠. 당선자들이 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강조하는 경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거 투표 자체를 일반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이번에 당선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반장 선거라서 뭐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친분으로 더 이렇게 친분? 네, 친분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 지난주에 정청래 의원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셨었어요. 그 초선을 누가 얼만큼 사로잡느냐에 따라서 원내대표가 갈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정책 공약을 하나 짜준 사람이 있다.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었는데 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가닥이 나오더라고요. 초선이 먼저다를 내미신 분이 계셨기 먼저다? 때문에 그게 이제 김태년 의원인데 그게 지금 그거죠. 상임위 배정할 때 초선부터 시키겠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초선 당선인이 꽤 많기 때문에 68명.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공약을 아주 잘 세우셨다고 봅니다.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상반기 국회라고 하잖아요. 개원을 하고 2년을 상반기 국회라고 하고 이제 그 나머지 2년을 하반기 국회라고 하는데 상반기 국회에서 이 상임위 정할 때 있죠. 초선 의원들은 거의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당에서 무슨 그 양식지가 하나 옵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해서 써내라고. 근데 그거대로 배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 선수대로 그 나름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조언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중앙당에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 배분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마지막은 원내대표가 결정을 하긴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선수라는 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선수가 높은 사람이 먼저 찜을 하면 선수가 하나라도 낮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지망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최강욱 당선자가 농해수위로 간다든가.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광진 의원이 국방위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여기저기 계속 밀리다 보면 국방위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있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지지자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김태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3분의 2쯤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전해철 의원이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정치인들은 이미지 포지셔닝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경선 때 그 대처 못한 측면이 예.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들이야 이제 뭐 호불호가 따로 없지만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바로 그 경선을 이제 끝내놓고 서로 승복해 하고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당시에 약간 경성 불복 또는 무슨 고소고발 그 뉘앙스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서로 화해도 하고 뭐 선거 때 뭐 만나서 돕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밥도 같이 먹었죠. 예. 이재명, 김진표 뭐 저 전해철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남아 있는 이미지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분열의 씨앗이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고 또 이제 일선에는 이제 뭐 김진표 의원과의 뭐 전해철 의원의 어떤 그 카르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어떤 뭘 밀어낸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쨌건간에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열의 아이콘처럼 돼버리면은 특히 당내에서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왜 김진표를 막 이게 비판했었냐면 문 대통령이 택한 사람이니까 김진표도 나름대로 메시지가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다면은 상관없었을 건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재명 지사를 탈당시켜야 된다면서 예. 당대표 경선에서 예. 어떤 분열의 딱 상황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열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약간 우리의 그 되돌려주는 안갚음 같은 거지. 나는 기본적으로 분열의 메시지를 먼저 내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누가 나쁘고 좋고를 우리 호불호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국회에 새로 등원하는 정치인들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 입장에서 나중에 막 당이 커지다 보니까 뭐 어떤 분열의 아이콘처럼 되고 분열의 메시지를 계속 내면 지지 얻기 힘들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이미지가 사실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문 주자로 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이 안 되는 친문이 친문인가라는 의문을 남겨둔 이유가 그 지지자들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당내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늘 등판은 하지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미지 포지셔닝하고 평상시 때 가끔씩은 어떤 국회의원 특별히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모르는 장점 갖고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 근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치인들한테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정치 행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쇼예요. 나쁜 의미 말고 좋은 의미로. 네. 어떻게 보이느냐가 쇼잉이잖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데 있어서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딱 하나 인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딱 그 인상으로 평생 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계속 중요합니다. 돌려서 말하려니 힘드네요. 근데 특히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해철이라는 이름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던 첫 번째 계기가 그 민주당 그 경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잡음들 속에서 전해철이라는 이름과 그때의 그 사건, 그 갈등의 그 상황과 전해철이라는 그 개인의 얼굴 이미지하고 너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전해철이라는 사람 개인만 놓고 보면 굉장히 푸근하고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고 그 이력을 봤을 때 검사 출신에다가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기 때문에 그냥 자기 실력만 보여줘도 충분했는데 그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라고 딱 봤을 때 너무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낯설었을 거예요. 그런 이미지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해드리자면 특정 정치 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 뭐 코로나 뭐 패러다임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 바뀌고 나서 일부 극성 지지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인 척하는 그 부류가
특정 정치인들한테 붙어요. 좌지우지 해보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에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터워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숫자는 2000.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네. 너무 취하다 보니까 네. 그게 분열의 아이콘이 되고 그걸로 현실 트위터 같은 데서는 뭔가 막 RT가 막 수백 개씩 되면서 내가 그쪽에서는 지지받는 국회의원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떨어지신 분을 내가 이번에 정확하게 저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정치인도 아니었지만 거기에 너무 취해가지고 떨어진 분을 내가 압니다. 너무 트위터에 상주하면서 소통한답시고 했는데 그 이미지가 자기 본인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보이신 분도 한 분 있어요. 찻잔 속의 태풍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겪다가 보면은 그렇게 해서 잠깐 정치적으로 편해지기 위해서 어떤 특정 세력하고 이렇게 뭔가 결탁을 하게 되면 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을 느끼냐면 저런 사람들이 국회나 민주당에 들어가면 또 분탕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배척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한테 메시지는 나는 특히 여당 국회의원이면 화합하는 메시지를 난 내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잊으면 안 되죠. 떠드는 사람보다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더 많다는 훨씬 거예요. 많죠.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착각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그 RT 한 100개나 200개 받으면 마치 어마어마한 스타가 된 것처럼 개 착각이에요.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버들도 조금 인기가 올라와서 내가 스타가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언제든지 버려지고요. 뭐 말 조심 이런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잊혀지고요. 예. 이것도 연예인이랑 좀 비슷해서 방송 안 하고 있으면 존재감 사라지다 결국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 조심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진정성으로 대하는 게 중요하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초선에 당선되신 분들이 일단 제일 경계해야 될 분들은 뭐냐면은 뽕 맞으신 분들. 나 국회의원이야 됐다고 생각하면 그 마인드는 민주당에서는 안 통해요. 더 겸손해야지. 내가 뭔데?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도 떨어졌는데 나는 당선됐다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겸손하지 않으면은 금방 퇴출됩니다. 그런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골라서 쌍욕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 좀 시건방 떨다가 마치 내가 스타인 것처럼 생각해서 굴다가 떨어지신 분들 꽤 있죠. 있죠. 이름 말하지 마요. 예.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난 그래서 그 뭐랄까 김민석 당선자도 꽤 훌륭하고 놀라운 게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냥 넌지시 한번 물어봤어요. 원내대표 같은데 나갈 뭐 이런 어떤 상황 삼선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초선 같은 삼선.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18년 만에 들어가는 거야. 당선된 날 그 연수로는 20년이야.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내가 살아 돌아왔으니까 나 원내대표 할래 할 수 있나?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있던 간에 예, 4년 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한텀 쉬었으니까 분위기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겸손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전에 했던 말들이 있어요.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안티가 겁나 많아. 그러니까 12,000명 투표하다 보니까 실제 민심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버리네요. 네, 정성호 의원은 사실 제가 이 세 분 중에서 가장 찾아봐야 했던 분이 그걸 알려줬구나. 네. 근데 이번에 원내대표 나가면서 사실은 야당한테 신뢰받아야 된다. 약간 협치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럴 거면 지난 원내대표에 나가셨어야지. 지금은 그게 지금 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80석을 줬는데 아직도 협치라는 게 사실 지난 해에 너무 협치라는 이름 아래 끌려다니는 게 너무 우리는 트라우마처럼 남았기 때문에 협치보다는 좀 리드할 수 있는 대표를 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협치를 말씀하신 게 좀 패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는 듭니다.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80석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막 우리들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야당한테 하는 이야기고요. 근데 같은 당에 국회의원들한테 협치라는 표현은 사실 의미가 없고 나는 지금 메시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당정 소통. 예. 당연한 거긴 하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당연히 해야죠. 소통 안 하면 큰일 나지. 예.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180석 됐으니까 우리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까 말한 그 다른 정치인 예를 들어 설명했잖아요. 이미지화 되는 게 중요한데 전에 했던 말도 있고 이분이 사실상 반문이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말도 있고 협치를 굳이 이야기하면 야 지금 네가 협치 이야기할 때냐. 협치는 야당한테는 하는 이야기예요. 니들 안부시 안 할게. 이거는 메시지가 잘못 나오는 거잖아. 네, 투표권자는 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인데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야당 후보와 친분이 야당 국회의원들과 친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시던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마음에 걸리는 게 이 세 후보 모두 공통 공약이 상시국회를 만들겠다. 1년 내내 일하는 상시국회를 만들겠다 하는 것과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여성으로 30%, 간사 비율도 그 비슷하게 노력을 하고 여러 이제 최고위원회도 이제 여성 비율을 그렇게 지키겠다 했던 약속 문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난감하더라고. 그러니까 전체 어떤 임명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배분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냥 시장에 맡겼을 때는 남성 비율이 너무나 높게 나오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여성 비율을 할당을 해서 이렇게 어떤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이미 그 국회라는 기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총선이라는 그 전쟁판을 거쳐서 승리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거기에서 또 약자 강자를 나눠 가지고 약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여성을 약자로 프레임화시키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너무 여성적 시각에서 보는 건가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성이 중요한 자리를 계속 맡고 이렇게 어떤 숫자를 채워 나가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일단 먼저 합리적이고 절차대로 뭔가 그러니까 진행한 다음에 그 결과가 누적됐을 때 아 이건 너무 과도하게 남성한테 쏠리는 것 같다 하면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시작도 하기 전에 여성복 30%를 보장해라. 이건 스스로 여성이 약자라는 거를 그냥 규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불편합니다. 불편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180석이다 보니 이제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가 또 이인영하고는 다르잖아요, 입장이. 이인영은 4+1이 꼭 필요해서 막 그게 필요했던 나경원한테 짜장면 얻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싹 썰어버릴 거야 이런 그런 이야기 나올 수는 없겠죠. 겸손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우리 힘을 모아서 개혁에 앞장섭시다 이 메시지가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거잖아요. 바보 같은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누가 메시지를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성호는 협치라는 이미지가 딱 고정돼 버렸지. 그 아까 말한 그 전해철의 분열과 똑같은 이미지로 딱 고정돼 버리는 거야. 그러는 건 그게 이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선자가 누군지는 이미 나온 거잖아요. 정성호 의원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토론회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했는데 이거는 사실 되게 기독교적인 언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게 우리 국회의원 뭐 초선들을 섬긴다는 말이면 괜찮지만 이게 또 협치랑 이어지면 아니 그 당 가셔야 될 분이 아닌가라는 세게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12,000명 사실상 13,000명쯤 된 것 같은데 레알 메타 여론조사 이건 뭐 장난으로 했다고는 하지만요. 김태년 지금 57, 전해철 16, 정성호 4% 남았잖아요. 없다 잘 모르겠다 23%인데 실제로 투표에 들어가면 또 작도 한번 타볼까요? 김태년이 한 50%쯤 가져갈 것 같고 실제로는 이제 국회의원들은 우리하고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전해철을 한 30, 정성호 한 20 이런 비율로 나올 겁니다. 근데 당선자만 발표할 테니까 예 일단 뭐 김태년 의원님 축하합니다를 미리 예 메시지를 보내놓는 거죠. 내일인데 사실은 내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나마 이인영은 욕을 덜 먹은 케이스예요. 욕바지 했던 거는 홍영표지. 법사위원장 양보하면서. 그 실제로 4+1을 만들어내기 전까지 이인영도 욕 바가지로 먹었죠.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리가 칭찬받기보다는 욕먹는 자리예요. 그런데 사실 나경원의 덕을 좀 본 것도 있죠. 거기서 워낙 어그로를 끄니까 빠루. 오히려 이인영 대표의 동정론이 가세하면서 정말 고생한다. 네. 그렇게 응원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일 것 같아서 나는 이제 참 개고생하려고 하는 난 저 자리를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1년 동안 임기 동안 거의 10개월을 욕먹고요. 칭찬을 들을까 말까 한 게 1, 2개월이야. 2년 안 봤어? 특히나 올해는 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양반들이 지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뭘 해야 되느냐. 상임위 배분해야 돼. 어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법사위는 무조건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애결위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법사위 뺏겼다고 생각해봐. 근데 민주당이 180석이니까 최소한 우리가 법사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만들 거야. 예. 왜냐하면 독재 논리로 가버리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김태년 뭐 후보가 됐다고 치고 여기서 법사위 양보해버리잖아요. 1년 동안 까요. 이 자리를.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 가루가 되는 거죠. 아니 180석을 준 것은 국민의 뜻입니다. 그 안에서 법사위가 니네가 180석이니까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논리나 주장에 당하지 마시고 법사위 예결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박근혜 정권 때 21대 총선이 이루어져서 그때 당시에 권성동이 여당이었지만 새누리당 여당이었지만 법사위원장 했어요. 불과 얼마 전이야 이게. 그리고 권성동 다음이 여상규였고요. 그러니까 일단 법사위원장은 무조건 가져오는 걸로. 아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여당이 아니라 한 당이 180석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했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 어떻게 했다는 거 다 그냥 의미 없어. 알아서 하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일단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I'm sorry 하고 계속해. 미안합니다 하고 계속 가는 거야. 왜? 그냥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는 또 공수처 설치하는 것도요. 원내대표 역량이 작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내대표는 막중한 임무를 쥐고 있는데 뭔가 계획을 해내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박수 받는 게 뭐예요? 공수처 설치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계획을 해냈기 때문에 박수를 받는 거지. 나경원이랑 뭐 짜장면 먹는다고 욕도 많이 먹었어. 아무것도 못 해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럴 때는 당내의 주류이면서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는 국회의원이 훨씬 더 유리하긴 하겠죠. 저번에 한번 봤잖아. 빠루가 자기들끼리 의원총회 했던 거를 그러니까 협상에 간 거를 의원총회 뒤집어 버리는 게 많았잖아요. 네. 그건 소위 말하면 원내대표의 영이 안 사는 정말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은 이런 느낌을 그냥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당내의 장악력도 필요한 거죠. 자, 어쨌건 지금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내일이면 당연히 드러나겠죠. 뭐 제가 말씀드렸죠.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50대 30대 20으로 나올 거라고.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